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형사전문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유형 중 끊이지 않는 문의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 블랙아웃 사례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운전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당황해 하시고는 하죠. 이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음주운전 블랙아웃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필름이 끊겼다라는 표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주 이후 특정 시간대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블랙아웃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필름이 끊길 정도라면 많은 양의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높죠. 통상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부터는 부분적 블랙아웃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기억이 안 난다는 사정은 수사기관에서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겠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벌금형을 넘어 사안에 따라 실형과 같은 더욱 엄격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격적으로 대응 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사안별 처벌 수위를 먼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범인 경우. 많은 분들이 초범이면 선처받겠지, 주변에서 초범은 벌금형이라고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며 사안을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거나 단속 기준에 근접한 수준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필름이 끊길 정도였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예상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유념하셔야 하는 점은 지금 말씀드린 처벌 기준은 단순 음주운전 적발을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교통사고까지 동반되었다면 처벌 수위 역시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혼자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고 초기 단계부터 저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만약 여기에 더해 과거 전력까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범 가능성과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해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엄격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아웃 상태에서는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만취 상태에서는 판단력과 인지 능력이 크게 저하되기 때문에 순간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결국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지며 이때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험운전 치사상의 혐의가 적용되면 구속수사 가능성은 물론 정식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실형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체 없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인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사기관에 연락을 받으면 기억이 안 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문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이러한 진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말만 반복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 아닌가, 반성보다는 변명에 집중하고 있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목격자 진술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본인의 기억만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러한 증거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실제 이동 경로와 음주운전 경위, 적발 경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태도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억울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실관계 분석 과정에서 음주 측정의 위법성이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면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개인이 무작정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을 높이는 악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만큼 재판부 역시 형량을 결정할 때 재범 가능성을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뿐인 계획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차량을 매각하거나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거나 금주 서약서를 제출하거나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반성문, 탄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도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 저희가 조력한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의 블랙아웃 상태에서 적발되었음에도 최종적으로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었습니다. 매일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근무하며 가족들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인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처럼의 술자리였던 만큼 분위기에 취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한 순간까지가 의뢰인이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1km 정도 운전했을 무렵 이를 수상하게 여긴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는데요. 당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로 이른바 만취 수준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11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곧바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직후 저희는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신속하게 정리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물론 의뢰인이 방문했던 식당과 인근 CCTV까지 확보하며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이 실제로 대리운전을 호출한 내역이 존재했고 대리기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리운전이 연결되지 않자 의뢰인이 여러 차례 추가로 대리운전을 시도했던 정황도 확보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우발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과거 전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으로 판단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당시 판결 내용과 사건 경위를 분석한 결과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비교적 경미한 사건으로 평가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의뢰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11년 전 처벌을 받은 이후 추가적인 음주운전이나 교통 관련 범죄 없이 생활해왔고 평소에도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유지해왔는데요. 과거 음주운전 처벌 경험으로 인해 의뢰인은 오히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었고 그 결과 무의식 상태에서도 여러 차례 대리운전 재호출을 시도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해온 사람이 아니라 과거 한 차례의 잘못 이후 장기간 재범 없이 생활해온 사람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도 함께 입증하였는데요. 가족 구성원들이 경제적으로 의뢰인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실제로 의뢰인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가족 전체의 생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 관계와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선고될 경우 직업 유지가 어려워져 생계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자료들이 받아들여지면서 의뢰인은 또 한 번 낮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음주 수치의 재범이었기에 실형까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만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한 덕분에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블랙아웃의 의미와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음주운전 블랙아웃 사건은 특히 기억이 없는 만큼 혼자 경찰 조사에 임하는 순간부터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경찰 조사 전 법률 전문가와 증거를 검토하고 사건 방향을 수립한 후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다양한 조력 경험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 링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